여러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인간관계 상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대로다. 말이 곱고 태도가 부드러우면 마음도 좋은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믿음이 사실은 정반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전부 틀렸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좋아 보인다는 확신이 너무 빨리 생기는 순간입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카토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가장 깊은 강은 가장 조용히 흐른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본성은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말 잘하는 겉모습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잘못 봐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벌면 되고, 다시 만나면 되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다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번의 잘못된 사람 판단이 남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 어렵게 지켜온 건강, 가까스로 유지해온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까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정리해서 말해주지 않았던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왜 절실해지는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5가지로 뽑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 같은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성을 더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연구, 그리고 오래된 지혜의 문장들까지 곁들여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탑5를 1위부터 제목만 순서대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관계의 질이 결국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2위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는 결정지능이 자란다는 내용입니다. 3위는 사기와 배신의 표적이 되는 현실이 생각보다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4위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은 심리학이 이미 증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위는 남은 시간이 짧아질수록 결국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가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또 앞으로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지키는 힘이 생기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희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몸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 관계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절실한 이유 5가지를 1위부터 5위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즐겁게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의심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라고 드리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마음을 덜 다치게 하고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을 보는 기준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낌이 아니라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남은 시간이 적을수록 관계의 질이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면 보통 음식과 운동부터 떠올리십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도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무너뜨리는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관계입니다. 관계가 편하면 몸이 편해지고 관계가 불편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다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관계 스트레스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몸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잠이 깨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속이 쓰리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상대가 아니라 내가 더 미안해집니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이해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온 장기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가 반복해서 강조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의 질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따뜻할수록 인생이 더 안정되고 관계가 갈등으로 가득할수록 마음과 몸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계는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아야 좋은 겁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내 마음이 안전한 관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60대 중반 여성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말도 조곤조곤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돌아오면 늘 가슴이 답답했고 이상하게 내가 죄인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불면이 생기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때린 것도 아닌데 저는 매일 조금씩 무너졌어요. 여러분, 관계는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화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조용한 죄책감으로 천천히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위에서 드리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몸이 편해지느냐 아니면 긴장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만나고 와서 숨이 편해지면 좋은 쪽입니다. 만나고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이 나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관계는 건강을 갉아먹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1위입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는 결정지능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나 순간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능력도 있습니다. 바로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통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격의 능력을 결정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면서 쌓인 경험이 판단의 깊이로 바뀌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타고 친한 척을 잘하고 칭찬을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보다 패턴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복되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계속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말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속았어요. 지금은 말은 그럴듯해도 결국 누가 이익을 보는지 끝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말이 바로 결정지능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지능이 자라는데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길어지면 따뜻한 말에 마음이 빨리 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이해해드려요. 저만 믿으세요.
이런 말이 얼어있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도 따뜻한 말을 하지만 위험한 사람도 따뜻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지능을 제대로 쓰려면 마음이 열리기 전에 기준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이 위에서 드리는 실전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첫 인상은 보류하고 장면을 3번 모으는 겁니다. 한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3번 반복되면 그게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둘째, 칭찬 뒤에 따라오는 요구를 보셔야 합니다. 칭찬이 끝나자마자 내 시간이나 내 돈, 내 정보, 내 소개를 요구한다면 그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를 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말이 줄고 눈치를 보게 되고 거절이 어려워지고 내가 더 작아진다면 그 관계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제대로 쓰자는 것이 2위입니다. 이제 3위입니다. 사기와 배신의 표적이 되는 현실이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냉정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보다 나이 들수록 사기꾼이 더 노린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사기꾼은 돈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을 노립니다. 불안, 외로움, 급한 마음, 책임감, 그리고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은 마음을 노립니다. 사기에는 흔한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공포를 줍니다. 큰일 났다. 둘째, 시간을 뺏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셋째, 고립시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마라. 넷째, 권위를 씌웁니다. 우리는 기관이다. 이 구조는 사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위험한 사람은 재촉하고 고립시키고 겁을 주고 자신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확인을 허락합니다. 나쁜 사람은 확인을 막습니다. 진짜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검증을 두려워합니다. 3위에서 드리는 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재촉하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시간을 주고 나쁜 관계는 시간을 뺏습니다. 둘째, 고립시키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가족 말고 나만 믿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포를 준 뒤 해결책을 자기 손에 쥐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겁을 준 다음 내 말대로만 해라고 하면 이미 위험합니다. 넷째, 검증을 막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전화 끊고 직접 확인하라는 말에 화를 내거나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은 인간관계 기술을 넘어 내 삶을 지키는 생존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위입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은 심리학이 이미 정리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마음은 겪어봐야 알지요. 맞습니다. 다만 인생 후반전에는 겪어보기엔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정리해둔 위험 신호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관계를 도구로 쓰는 성향을 설명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시 같은 특성을 묶어 설명하는 틀도 있습니다. 핵심은 공감이 낮고 죄책감이 약하고 관계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는 경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엔 의외로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이 유창하고 자신감이 있고 친절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50대 후반 자영업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 편 같았어요.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거절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조종하기 위해 죄책감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위에서 드리는 위험 신호는 5가지입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자주 어긋납니다. 입으로는 당신을 위해서라는데 결과는 늘 내가 손해입니다. 둘째, 처음부터 과하게 가까워지려 합니다. 관계는 원래 천천히 깊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오는 사람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경계를 세우면 삐치거나 화를 냅니다.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너 왜 그래로 나오면 존중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넷째, 편 가르기를 합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구조를 만들면 나는 점점 고립됩니다. 다섯째, 내 죄책감을 반복해서 건드립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같은 말이 자주 나오면 사랑이 아니라 거래나 통제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라는 뜻입니다. 철학도 같은 방향을 말합니다. 겉이 아니라 반복과 결과가 사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태도, 한 번의 이벤트보다 반복, 그리고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4위입니다. 마지막 5위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질수록 결국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가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상실로 끝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그 흐름이 선택으로 바뀌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은 더 많이 만나서 채우는 게 아니라 더 잘 선택해서 지키는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모임이 많아야 덜 외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은 줄었는데 마음이 더 편해요. 평가받는 자리, 눈치 보는 자리에서 빠졌더니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정리해서 남긴 관계가 오히려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5위에서 드리는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서적 빚이 생기는 관계는 줄이셔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미안해지고 갚아야 할 것 같고 부담이 쌓이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고갈시킵니다. 둘째,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사람을 남기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내가 과장하지 않아도 편합니다. 셋째, 가까울수록 경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랑도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줄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길지 그 선택을 습관이 아니라 지혜로 하자는 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은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따뜻하게 지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시작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말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정말 내 편일까? 이제 답이 조금은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본성은 결국 반복되는 행동과 관계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결과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건강과 생활 전체로 이어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라는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안개 낀 길에서 손전등을 하나 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보이기 시작하지요.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도 똑같습니다. 만나고 나서 내 몸이 편해지는가? 칭찬 뒤에 요구가 따라오는가? 재촉하고 고립시키는가? 경계를 세웠을 때 존중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결국 내 삶의 안전선을 지키기 위한 손전등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도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참고 버텨온 책임감 있는 분들이라서 더 많이 다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참는 힘만큼 지키는 힘도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나는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요. 그리고 다음 대화에서 한 번만 천천히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작은 경계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가 존중을 보이면 그 관계는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 한마디에 화를 내거나 죄책감을 주거나 재촉한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아주 빨리 알아차리신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은 상대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건강정보 맛집이 여러분을 늘 응원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도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 관계의 건강까지 함께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들으시면서 떠오른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더 잘 보게 됐다 같은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힌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귀합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할지 이제는 더 따뜻하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소모시키는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럴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거리를 두면 좋은지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문장까지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